안녕하세요. 예비아빠 바다 데드입니다. 오늘은 임산부라면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와이프랑 산부인과를 가면서 직접 저희가 겪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주스별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4에서 5주 정도? 그 정도의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이제 아기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기집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산부인과에서 따로 피를 뽑아서 임신 여부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를 뽑으신 후에 산부인과에서 일주일 뒤에 다시 방문하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 정도 되시면 아마 아기집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주하고 4일 정도, 그때 아기집을 처음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주에서 7주 정도에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는 보통 아기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심장 소리를 듣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임신 확인증과 산모수첩을 주게 되는데, 이 산모수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산부인과에 방문하실 때마다 그 사진과 기록,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신 확인증이 있어야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 심장 소리를 듣게 되고 한 4주 후 그때 산부인과에 다시 방문하라고 하는데, 그 방문하기 전에 산전검사지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 산전검사는 산부인과에서도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산부인과에는 별도의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장단점이 있는 게, 보건소에서는 그 많은 검사를 다 하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부족한 거를 산부인과에서 또 한 번 그 피를 뽑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산부인과에서 받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받으면 비용적인 면에서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산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전검사도 산전검사지만 12주 전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태아보험인데, 아마 산부인과 앞에 보면 다 태아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그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28주 전에만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 12주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12주 때 기형아 검사를 하거든요. 이상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나 이상이 있을 때는 태아보험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산모분들은 12주 전에 태아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고 계셨다가 미리 가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2주 정도 되면 이제 기나긴 이제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또 몸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가고 했는데, 12주 이후에 되면 산부인과에서 한 달에 한 번 그 산부인과에 방문하라고 하더라고요. 12주 차에는 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 목투명대 두께랑 또 기형아 검사, 이렇게 검사를 하게 돼요. 목투명대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정밀 초음파로 검사하게 되는데, 보통 산부인과에 가셔서 진단실에서 받는 게 아니라 따로 초음파실이 있어요. 그 초음파실에서 그 목투명대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게 3mm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되어 한 몇 가지 검사를 더 받게 되고, 3mm 이하면 정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형아 검사할 때는 이제 피를 뽑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1차, 2차가 있어요. 보통 1차는 필수인 것 같고 2차는 선택인데, 1차의 정확도는 한 85% 정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한번 2차까지 저희는 받았거든요. 대신에 한 비용은 5만원 정도 더 추가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2주 때 목투명대, 그럼 기형아 검사 이렇게 받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정밀 초음파로 본다고 했잖아요. 조금 이제 사람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머리, 두 손, 두 발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이때쯤 돼도 아들일지 딸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때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12주 때는 남자든 여자든 그 성기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못 보고 아마 정확히 16주 때, 16주 정도 되면, 정확히는 아니지만 16주 정도 됐을 때 남자아이, 여자아이 성별이 구분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4주 후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방문하라고 하는데 4주 후 정도 되면 이제 한 16주 차 그때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은근히 16주 차 때 기대가 돼요. 원래는 법적으로는 16주 때 그 성별을 가르쳐 주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가르쳐 주는 산부인과가 있고 가르쳐 주지 않는 산부인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 조금 힌트라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 하루 전부터 아마 잠을 계속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당일날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보니까 그 다리 사이에 톡 튀어나온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딸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20주 차 때는 뭐 그냥 초음파만 보고 별다른 뭐 검사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때 A형, B형 그 항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 또 여기 주사를 맞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임신을 계획 중이시던 분이라면 그 미리 A형, B형 그 항체를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산부인과 얘기랑 좀 다른 건데 아마 20주 정도 되면 이제 태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예민한 엄마 같은 경우는 한 18주 정도부터 느낀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 20주 때 우리 바다 엄마 배에 올리니까 진짜 미세하게 태동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최근에 25주 차 때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때 조금 검사할 게 몇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임당 검사, 빈혈 검사, 비타민 D 검사, 그다음에 그 이체 초음파를 그 촬영하게 되는데 이때 네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임당 검사 같아요. 그 산부인과 방문 전에 하루 전에 금식을 하고 그 산부인과 방문 1시간 전에 그 포도당을 이렇게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먹고 1시간 후에 체열을 한 후 임당 검사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 임당 검사가 이제 나중에 그 임신 중독증 이제 이런 결과 때문에 중요하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임당 검사에 정상이 안 나온다면 그 이후에 체열을 한 4차례? 4차례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결과는 당일날 오후 정도면 가르쳐 주던지 늦으면 산부인과마다 다르지만 한 일주일 정도 안에는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입체 초음파. 그 입체 초음파 저희 25주 정도 되면 이제 얼굴이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빠가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저 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5주 조금 넘은 상태이고 그 이후에 그 주차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어떠한 그 검사를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간단히 아는 내용만 전달해 드릴게요. 한 34주에서 38주 정도에 막달 검사를 하는데 그때 아마 산모의 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등등 이러한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초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산부인과를 가고
12주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산부인과를 갔잖아요. 막달 정도 된 이후에는 그때는 또 다시 2에서 3주 출산이 다가오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산부인과에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전달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4주에서 5주차 정도 됐을 때 아기집을 확인할 수 있고 6주차 정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12주차 때 기형아 검사, 그 다음에 목투명대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24주에서 28주 그때는 임당 검사, 입체 초음파, 빈혈 검사, 비타민 D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34에서 38주 그때는 막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쭉 해봤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첫 아기를 가지고 처음 산부인과를 간 거고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와이프랑 산부인과를 갔거든요. 산부인과를 가면서 처음에 저도 무슨 검사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거를 예비 엄마, 예비 아빠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검사 이외에도 산부인과마다 그 검사가 더 추가되는 경우, 덜 한 경우 이렇게 있을 거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 가이드는 좀 잡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 점을 예비 아빠가 미리 안다고 하면 예비 엄마에게 이렇게 먼저 알려주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들고 예비 엄마도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럼 이상 바다 데디였습니다. 안녕. 끝났다. 여보,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해볼까? 저기 베이비 피아노 가볼까? 이번에 뭐 저기 코베 한다는 것 같은데? 19년 10월부터 그 산모들을 위해서 그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독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산모분들은 접종을 받으셔도 무료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